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수도권 규제 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수도권 갭 투자 전면 금지, 신용대출, 생활비 대출도 막힘. 요즘 아파트 시장 역대급으로 뜨거워지는 거 맞습니다. 6월 한 달 만에 무려 아파트 매매가가 1.24% 정도 올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0.4% 정도 오른 건데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약 한 달 만에 2천만 원 이상이 오른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는 평균값이죠. 더 많이 오른 것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흐름이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서울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쪽은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왜냐, 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내려갔거든요. 사실 지금의 상승률은 2018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역대급 불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때도 주간 0.4%대 상승률이 무려 3번이나 있었거든요. 자, 사이클로 보면 약 7년 정도가 지난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핵심만 빠르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규제가 또 나왔을까? 살펴보면은요, 이유가 간단해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든 거죠. 바로 627 대출 규제라는 이름으로요. 이번 규제는 최근에 당일 발표 후 바로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시행이 됐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 규제 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값이 아무리 비싸도 이제 내가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6억까지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평균도 12억, 13억 하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절반 정도밖에 대출을 못 받는 셈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수도권 갭 투자는 전면 금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사용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좀 전입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들어오는 거 안 됩니다. 이제 세입자도 못 받고요. 구매하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전액 현금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세금으로 매매잔금 치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전세 입주랑 매매잔금을 맞추죠. 그래서 받은 전세금으로 매매잔금을 줄 수 있게 이거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용대출이나 생활비 대출도 막혔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끌의 대명사죠.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대출까지는 받아서 구매를 하고는 했는데요. 은행별로는 상이하지만 이제 비교적 수월했던 신용대출도 이제 연소득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대출 여력을 계속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이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신용대출과 함께 아파트 담보 생활비 대출도 제한이 생겼고요. 네 번째로는 주담대 만기 30년 초과 또한 불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기 늘려서 DSR 피하는 우회 또한 차단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더 쉽게 얘기해서 30년 상환을 40년으로 늘릴 경우에는 월 이제 상환 부담금이 적어지죠. 그래서 대출을 더 받고는 했었는데요. 이걸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주택자, 1주택자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실거주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다주택자 대출이 될 리가 없겠죠. 어느 정도냐면은 주택 구입 시 LTV가 0%입니다.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고요.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라는 조건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구매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입니다. 생애 최초자, 정책 대출도 축소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생애 최초 구매, 신혼부부 구매, 이런 정책자금 대출이 있죠.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인데 수도권 기준으로는 LTV 80%에서 70%, 그러니까 3억짜리 2억 4천 대출을 받던 게요. 2억 1천만 원으로 축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입 의무 또한 강화를 했고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또한 감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도 90%를 해줬었는데요. 요거를 80%로 축소를 했습니다. 전세 시장에도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 전반적으로 돈줄을 좀 틀어막고 이제 실거주만 남기려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우린 사실 이 상황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가 연달아 나왔고요. 그 결과 일부 자금이 우리 비규제 자산 쪽인 건물 시장으로 이동을 했었죠. 이제 특히 수익형 부동산, 상가, 꼬마 빌딩, 당시 지식산업센터까지도 그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627 규제로 다시 건물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까
라는 내용인데요. 크게 우선 세 가지를 놓고 보려고 합니다. 금리, 인플레, 경제 성장률입니다. 첫 번째로 금리는 하락 흐름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 5월에 0.25% 금리 인하가 있었죠. 앞으로도 인상보다는 인하 쪽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고요. 미국 또한 트럼프는 내리고 싶어 합니다. 다만 유지하기를 원하는 제롬 파월 의장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하반기에는 이제 하락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결국 뭐예요? 금리 하락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을 사야 되는데 규제가 많은 부동산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쪽을 먼저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똑같이 문정부 때에서도 그랬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환경입니다.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강력한 인플레 해지 자산이 부동산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실물 자산으로의 선호도가 증가를 할 거고요. 이제 시장에 자금 풀리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죠. 최근에도 약 32조 가량 추경한다는 내용도 국회 가결이 됐었고요. 자금이 풀리는 것도 모자라 아파트에 갈 자금을 지금 억지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세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 회복 기대입니다.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강남에 공실률이 많습니다. 중요하게 반대로 좀 봐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 건물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차사와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 경제 성장률이 많이 박살나 있었죠. 경제 전망치가 0.8% 정도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자금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업 대출은 쉬워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줄면 투자를 늘립니다. 투자를 늘리면 이제 생산량과 사업이 확정되고요. 이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죠. 그럼 소비가 증가하고 전체 경제 성장률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앞의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는지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자금이 풀리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또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오면 즉 보다 돈을 싸게 빌려올 수 있으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부동산은 레버리지 활용을 굉장히 좋아하는 자산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자금은 풀리는데 여러 부동산 자산들 중 아파트는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규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레버리지와 투자 비중보다는 현금과 실수요의 비중을 둬라라는 건데요. 앞서 얘기했듯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레버리지죠. 더 큰 레버리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 수요의 총량은 있는데 아파트 쪽을 누른다면 그 수요가 어디로 갈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대출은 제한이 생겼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정부 때도 그랬죠. 이제 결론을 요약해보자면요. 이 역사가 반복될까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예전 문정부 때처럼 이제 주택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건물 시장 화랑 흐름의 반복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강해질수록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나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덜한 비대체 자산으로 움직입니다. 2018년도에도 그랬고요. 2025년도에도 반복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 없는 자산으로 대체할 만한 게 건물뿐이죠. 앞서 금리 하락,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건물 시장으로 들어올 긍정적인 영향을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고민이시거나 건물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영향을 주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에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요.